이번 시간에는 호르몬과 항상성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호르몬이 무엇이냐면 특정 세포나 기관으로 어떠한 신호를 전달해서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이에요. 그리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에 따라서 역할이 다르다. 조금 더 자세하게 호르몬의 특징에 대해서 봐볼게요. 첫 번째로 내분비샘에서 혈액으로 분비된다고 나와 있죠. 내분비샘은 호르몬을 만드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 분비관이 없다는 특징이 있어요. 분비관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외분비샘 같은 경우는 침샘이나 땀샘 같이 몸 밖으로 분비하는 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내분비샘은 이렇게 침샘, 땀샘처럼 몸 밖으로 분비하는 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알아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혈관을 통해서 온몸으로 이동하여 특정 세포나 기관에 작용한다. 그래서 표적세포, 표적기관에 작용을 한다고 말을 해요. 또 마지막으로 적은 양으로 큰 효과를 나타낸다 라는 특징이 보이죠. 적은 양으로 큰 효과를 내기 때문에 만약에 분비량의 변화가 생기면 이상 증상도 생길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약간의 변화가 되게 크게 작용한다. 그래서 이제 호르몬을 만드는 각각의 내분비 기관에 대해서 볼게요. 처음으로 뇌하수체가 있죠. 뇌하수체에서는 생장 호르몬을 만들어요. 생장 호르몬은 몸의 생장을 촉진한다. 그래서 뼈와 근육 등을 생장하는데 이제 촉진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있죠.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티록신 분비를 촉진해요. 티록신은 세포 호흡을 촉진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나오면 티록신 분비를 촉진하고 또 이 티록신은 세포 호흡을 촉진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항이뇨 호르몬이 있죠. 항이뇨 호르몬은 오줌을 억제하는 호르몬이에요.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하면서 오줌으로 나갈 물을 다시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아까 전에 잠깐 말했던 갑상샘이 나와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에 의해서 이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분비된다. 그래서 이 티록신 분비는 세포 호흡을 촉진시켜준다 라고 말씀드렸죠. 다음으로 이제 부신이 있어요. 부신은 아드레날린을 분비해요. 아드레날린을 분비하게 되면은 심장박동이 촉진되고 혈당량이 증가하고 혈압이 상승하는 등 우리 몸을 흥분 상태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자를 볼게요. 이자에서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나오죠. 인슐린은 혈당량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 과정은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배워볼게요. 다음으로 난소와 정소가 있죠. 난소에서는 에스트로겐을 만들어서 여성의 2차 성징을 발현하고 정소에서는 테스토스테론을 만들어서 남성의 2차 성징을 발현한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호르몬 관련 질병에 대해서 볼게요. 호르몬은 적은 양으로도 되게 많은 변화를 만들어낸다 했죠. 그래서 결핍하거나 과잉이 생기게 되면은 질병이 생길 수 있어요. 일단 처음으로 생장 호르몬이 결핍되면 키가 정상인에 비해서 매우 작아지는 소인증이 생길 수 있고 생장 호르몬이 성장기에 너무 과다하게 분비되면 거인증이 생길 수 있고 또 성장기 이후에 생장 호르몬이 갑자기 과다하게 분비되면 말단 비대증이 생길 수 있다. 말단 비대증은 몸의 끝부분이 커지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손과 발이 커지고 입술과 코가 두꺼워져서 얼굴 모습이 변한다. 그러니까 몸의 끝부분들이 커지는 현상인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티록신. 티록신은 세포 호흡을 촉진하는 호르몬이었죠. 그래서 티록신이 부족해지면 세포 호흡도 덜하게 되겠죠. 그래서 티록신 결핍이 일어나면 발생시키는 에너지의 양이 적어져요. 세포 호흡을 통해서 우리 몸은 에너지를 얻어요. 그런데 세포 호흡이 덜 되게 되면 우리 몸의 에너지가 부족하겠죠. 그래서 추위도 더 잘 탈 수 있고 쉽게 피로해지고 체중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다. 다음으로 세포 호흡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발생시키는 에너지의 양이 증가하겠죠. 에너지를 갑자기 너무 많이 만들어서 우리 몸이 에너지 과잉 상태가 돼요. 그래서 체중도 감소하게 되고 맥박도 빨라지고 눈이 돌출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거를 바로 갑상샘 기능 항진증이라고 부른다. 다음으로 인슐린이 나와요. 인슐린은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호르몬이었죠. 그런데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호르몬이 결핍이 되게 되면 당을 줄일 수가 없겠죠. 혈액에 포함된 당을 줄일 수가 없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줌에 당이 섞여서 나오는 당뇨병을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체중이 감소하고 오줌을 자주 넣고 심한 갈증을 느끼는 게 증상이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항상성에 대해서 배울게요. 항상성이 무엇이냐면 몸 안팎의 환경이 변해도 적절하게 반응해서 우리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성질이다. 그래서 신경과 호르몬의 작용으로 항상성을 우리 몸은 유지하죠. 근데 호르몬과 신경은 많은 차이점이 있어요. 밑에 그림에 보면은
호르몬 같은 경우는 혈관을 타고 흐르면서 전달을 하고 신경에서 신호가 전달될 때는 뉴런에서 신호를 전달하게 돼요. 그래서 각각 신호를 전달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리고 위에 표로 다시 돌아와서 호르몬에서의 신호의 전달 매체는 혈액이고 신경은 뉴런이죠. 그리고 이러다 보니 혈액은 상대적으로 신호 전달 속도가 느리고 신경은 빠르겠죠. 그리고 혈액을 통해서 호르몬이 가게 되면 그 효과의 지속성이 조금 지속적이고 신경은 되게 일시적인 특징이 있죠. 그리고 호르몬은 혈액을 타고 흐르기 때문에 작용 범위가 넓은 편이고 신경은 조금 더 특정 부위에 집중적으로 작용이 된다. 그래서 작용 범위가 좁은 편이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체온 조절 과정을 봐볼게요. 체온이 변하면 간뇌의 명령으로 열 방출량과 열 발생량을 조절해서 체온을 유지한다. 그래서 더울 때를 먼저 봐볼게요. 더워서 체온이 높게 되면은 열 방출량을 증가시키고 열 발생량을 감소시킨다고 나와 있죠. 열 방출량을 증가시킨다는 거는 말 그대로 열을 우리 몸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열 발생량을 감소시키는 거는 몸 안에서 열이 덜 생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열 방출을 위해서 피부 근처에 있는 혈관을 확장시켜요. 그리고 또 땀 분비를 증가시키면 열 방출량이 증가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땀이 기화할 때 피부의 열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이에요. 액체가 기화할 때 주변의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땀이 나면은 우리 몸의 열을 방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으로 추울 때를 볼게요. 추울 때는 반대로 열 방출량을 감소시키고 열 발생량을 증가시켜야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열 방출량을 감소시키고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을 떨리게 함으로써 열 발생량을 증가시켜요. 그리고 티록신 분비를 증가시켜서 세포호흡을 촉진시켜요. 세포호흡을 하면은 에너지가 생기죠. 그래서 열 발생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그림을 통해서 한번 다시 봐볼게요. 처음에는 정상 체온이었는데 만약에 체온이 높아졌다. 그럼 간뇌에서 열 방출량을 증가시켜야겠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피부 근처의 혈관을 확장시키고 땀 분비를 증가시키면서 우리 몸의 체온을 낮게 바꿔준다. 그리고 다시 주위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체온이 낮아지게 되고 그러면은 간뇌에서 뇌하수체 부위에서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키고 그러면 갑상샘에서 티록신 분비를 증가시키고 세포호흡을 촉진함으로써 열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근육을 떨리게 만들어서 열 발생량을 증가시킨다. 또 피부 근처의 혈관을 수축함으로써 열 방출량도 감소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체온을 높여주는 거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혈당량 조절 과정을 볼게요. 혈당량이라는 거는 혈액 속의 포도당의 양이에요. 그래서 적당량의 포도당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아지거나 너무 적어지면 안 좋겠죠. 그래서 이자에서 인슐린하고 글루카곤의 작용으로 혈당량을 유지하는 과정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일단 혈당량이 높을 때는 혈당량을 감소시켜주는 인슐린을 이자에서 분비시켜줘야겠죠. 바로 그림을 통해서 한번 봐볼게요. 원래는 정상 혈당량이다가 식사를 하면서 혈당량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이자에서 인슐린을 분비시켜서 혈당량을 감소시킬 거예요. 그래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이라는 것으로 합성해서 저장하는 역할을 해요. 글리코젠이라는 거는 포도당들이 막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글리코젠이라는 걸로 합쳐 놔가지고 일단은 에너지를 비축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당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 글리코젠을 이용해서 다시 포도당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는 비축하고 있겠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또 혈액 속에 포도당이 많으니까 세포에서 포도당을 흡수해줘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혈당량이 감소하게 되고 정상 혈당량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리고 식사 후에 시간이 계속 경과한 후에 혈당량이 감소하게 되면 이자에서 다시 명령을 내리죠. 글루카곤을 분비시켜요. 인슐린에 반대되는 호르몬이죠. 혈당량을 증가시켜야 돼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비축해놨던 이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다시 분해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혈액으로 내보내게 되면 바로 혈당량이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